아라비안 나이트의 신비와 고대 문명이 태어난 중동. 중동은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석유를 수출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중동은 엄격한 가부장제를 고수하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한해왔는데요. 최근 중동의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동의 산유국들은 천여 년 동안 이어온 관습에서 벗어나 갑자기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권하고 있을까요? 중동 각국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 열린 새로운 기회는 무엇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두 나라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2018년 6월 24일) 자정,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이 일제히 차를 끌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했던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한 듯 경적을 울리며 기뻐합니다. 회사에서는 여성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고 남성과 여성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나라. 사우디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선거는 또 어떤가요? 2015년에서야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여성 인권의 불모지였습니다. 남성 실업률 약 7%, 여성 실업률은 무려 32%. 사우디 여성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어떨까요? 사우디보다는 형편이 낮지만 그 보수성은 비슷합니다. 중동 국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제한하는 건 무엇일까요? 히잡, 이슬람, 사막, 놀랍게도 달러를 벌어들이는 석유입니다. 둘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석유는 중동 지역에 부를 선물하는 1등 공신입니다. 대다수 중동 산유국의 왕정은 석유 자원을 독점합니다. 여기서 얻은 막대한 수익을 공공부문 일자리, 보조금, 무상복지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데요. 그 혜택을 가족 단위로 제공합니다. 가족 내에서의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가부장에게 달려있지요. 남성들의 의사결정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동 여성들은 여기에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중동 지역 양성평등지수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성의 교육, 취업, 여행 등에 대한 결정에 대해 집안의 남성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후견인 제도를 폐지하고 출산 휴가를 도입하고 여성이라도 일할 수 없었던 여성용 제품을 파는 상점에 여성 직원 고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여대생들에게 관광업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전공을 개설하고 창업과 직업훈련도 강화하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14년은 중동 경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던 유가가 26달러까지 하락합니다. 그러자 중동 국가의 재정은 위기에 빠졌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하던 보조금과 공공일자리가 감소합니다. 높은 내국인 실업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액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면서 여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종교와 가부장 제도라는 틀 안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경제 위기가 여성에게 굳게 잠겨있던 사회 진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여성 차별이 경제 성장과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펌 맥킨지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여성 경제활동 수준이 남성과 동등해진다면 2025년까지 GDP의 약 47%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키예프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하여 사우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1인당 실질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외국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어날수록 1인당 실질 소득이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내국인 여성의 노동력과 외국인 노동력은 보완관계, 즉 사우디 여성 인력이 늘어날 때 오히려 외국인 노동 수요가 증가했다는 기존의 외국인 노동력을 밀어내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사우디 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이 주로 맡고 있는 저임금의 가정부, 운전기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사우디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이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우리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중동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늘어나는 지금 우리 정부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를 선물할까요? 우리나라 역시 가부장 제도로 인해 여성의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1980년 이후부터 정부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시작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찾아냈습니다. 성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여성의 과학 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여성 창업을 지원하고 여성 취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노동인력 수요를 예측해 효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성공한 정책 경험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과 공유하여 중동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성 교육 및 직업훈련 역량과 프로그램 개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기관과 제도의 구축, 근거 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 구축 등 정부는 물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중동 여성의 경제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프리미엄 가전과 주방 제품에 대한 수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커리어 우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의류와 화장품,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후견인 제도 완화로 여성들의 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관광, 해외 유학, 뷰티, 건강 산업이 떠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동 여성의 경제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에너지와 건설 시장을 넘어 새로운 중동 시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 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KF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